자, 오늘이 이제 9월 2일입니다. 오늘은 이제 미리 보는 NLCS, 이 다저스와 매츠와의 3연전이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 매츠가 다저스를 상대로 또 위닝 시리즈를 거두면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야, 운이에요, 운. 그래도 좋잖아요. 뭐 미리 보는 NLCS라고 하지만 이 두 팀이 과연 NLCS에서 만날지는 사실 애틀란타 같은 강팀들도 있고 가봐야 알겠지만 네. 어쨌든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내셔널리그 승률 1, 2위 팀의 맞대결 아니에요. 맞습니다. 더군다나 매치 같은 경우에는 디그롬 슈어저 이런 강력한 원투펀치를 갖춘 이 투수력의 팀이고 네. 올 시즌 다저스는 뭐 팀 평균 자책점도 2점대이긴 하지만 역시 돋보이는 거는 타선의 파괴력이잖아요. 그렇죠. 창과 방패의 대결로도 좀 주목을 많이 받았었는데 맞습니다. 오늘 커쇼가 복귀전에서 엄청 호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매치가 승리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5대3으로 이제 승리를 거뒀는데, 이 커쇼 선수의 얘기 먼저 저희가 좀 해보도록 그래요. 할게요. 커쇼가 사실은 허리 부상 때문에 한 달가량 또 이탈을 했다가 오늘 이제 복귀전을 가졌는데, 경기 초반에는 사실 좀 불안한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1회 뭐 볼넷이 집중적으로 나왔었고 결국 안타도 하나 있었죠. 밀어내기로 이제 결국 1점을 허용했었는데 커쇼는 고무적인 게 그 이후에 4이닝 연속 4범퇴. 그러니까 74구로 5이닝을 소화하는 효율적인 투구를 펼쳤습니다. 맞습니다. 뭐 사실 이 한 달 만에 복귀전인 만큼 처음에는 제구가 살짝 잡히지 않았었지만 이후에 안정을 찾은 다음에는 매치 타선 역시 뭐 꽤 강력한 편인에도 불구하고 이 커쇼를 공략하기 쉽지 않다는 걸 오늘 경기에서 보여줬어요. 그렇네요. 오늘 이제 이 커쇼의 복귀는 아무래도 곤솔린 이탈, 뭐 워커 빌러도 시즌 아웃된 상황에서 좀 다저스 선발진의 희망이 됐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역시 뭐 매치의 타선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죠. 이제 불펜이 등판하니까 이 마르테 선수부터 린도어까지 오늘 정말 힘을 좀 내줬습니다. 그렇죠. 마르텔, 린도어 이 두 명의 선수들이 매치 올 시즌 성적의 이제 키 플레이어 중 두 명이거든요. 네네. 마르텔가 일단 6회 말에 안타를 치고 난 다음에 그 얘기를 해야지. 린도어가 동점 2루타 때려낸 다음에 3루 도루에까지 성공을 그렇죠.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 다린 러프의 희생플라이 때 홈을 밟으면서 역전을 매치가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고요. 맞습니다. 7회 말에도 이제 퍼거슨 선수를 올린 이 다저스의 마운드를 또 공략하면서 또 2실점 또 했고, 이 결국에는 5대3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저는 이 8회 초 이 슈월터 감독의 승부수도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렇죠. 이제 다저스의 중심 타선이 이제 8회 초에 나오고 8회를 넘길 경우에 이제 9회는 하위 타순일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실제로 프리먼부터 이어지는 타선이었기 때문에 이 슈월터가 이거는 오타비노로는 못 맞겠다. 2점 차인 상황에서 3점 차인 상황에서 쉽지 않겠다 생각을 해서 디아즈를 조기 투입했는데 사실 디아즈가 뭐 긴장을 한 건지 아니면 진짜로 이 슈월트가 뭔가 촉이 맞았던 건지 결국 다저스한테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첫 두 타자한테 이제 사사구를 연속해서 허용한 다음에 결국 희생플라이까지 맞으면서 실점을 하긴 했는데 네. 결국에는 1실점으로 억제를 하는데 성공하면서 이제 2점차 상황에서 마운드를 9회에 넘길 수 있었고 오타비노가 오늘 경기를 마무리했죠. 맞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3연전 모두 점수차는 또 크지 않았습니다. 좀 볼거리도 많았었던 것 같고 치열한 경기, 뭐 이름값을 한 그런 이제 시리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얘기도 해야죠. 이 매치 같은 경우에는 오타비노랑 디아즈 정말 의존을 많이 맞아요. 했고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경기를 펼쳤는데 이악 물고 시리즈를 했죠. 다저스는 매치를 상대로 1차전에서 승리를 했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투수들을 승부처에서 냈잖아. 그렇죠. 리드를 특히 세이브시키고. 매치 출신인 리드를 9회 1점차 상황에서 세이브 등판을 시킨다? 이거는 다저스의 이 여유를 보여주는 투수 교체가 아니었나 싶어요. 맞습니다. 이 다소 좀 느슨하게 다저스가 투수 운영을 가져나간 감은 있습니다. 어쨌든 뭐 위닝 시리즈는 위닝 시리즈니까 그렇죠. 기분 좋게 가면 될 것 같고, 이 현지 시간으로 7월 25일, 7월 26일 이 워싱턴전 이후에 다저스가 34경기 만에 처음으로 연패를 당한 거라고 하니까 진짜 치가 떨린다. 너무너무 잘하는 거죠. 지금 한 달 넘게 연패가 한 번도 없었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진짜로 전력이 장난 아니다. 진짜 전력이 강한 다저스입니다. 맞습니다. 그 다저스를 상대로 매치가 분명히 위닝 시리즈를
가져간 건 의미가 있었어요. 네, 이제 드디어 이제 내일부터 샌디에이고와의 3연전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올 시즌 다저스와 샌디에이고 10경기를 치르면서 2승 8패, 샌디에이고가 절대적 열세에 몰려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샌디에고가 2020 시즌에는 다저스와 이 승차가 오히려 앞서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지난해부터 다저스를 상대로 굉장한 약점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샌디에고가 다저스한테 3연전을 모두 내준다. 아니면 루징 시리즈를 기록한다 이러면은 와일드카드 레이스에 있어서도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지난 8월 초에도 사실 3연전 내내 두 자릿수 이상 안타를 허용하면서 3경기 했는데 총 20점을 내줬거든요. 다저스가 수입승을 가져갔었던 만큼 이번에는 서력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샌디에고 입장에서는 다저스랑 9경기나 남았거든요. 이 승부가 아무래도 와일드카드 경쟁에도 큰 영향을 줄 것 같다. 사실 샌디에고가 다저스를 빼면 매치업 상대들이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후반기에 유리한 이 팀 중에 하나거든요. 문제는 다저스입니다. 다저스가 같은 지구 1위 팀이기도 하고 워낙 샌디에고한테 강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다저스 9경기 이 성적에 따라서 샌디에고의 포스트 시즌 진출 여부가 달려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하성 선수의 활약 여부도 굉장히 좀 중요할 텐데요. 이제 7월에 이어서 8월에도 타율 2월 9푼 4리 그리고 OPS 0.770으로 이 준수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빅리그 진출 이후에 처음으로 월간 30안타 이상을 달성한 달이기도 했었잖아요. 김하성 선수가 7월 이후에 확실히 타격감이 물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최근에는 좌완 선발 상대로 했을 때는 리드오프 이제 1번 타자로 출전도 잦아지고 있는데 이 3연전 선발 투수 예상 지금 현재로서 봤을 때는 다저스는 메이, 우리아스, 히니를 내는데요. 이 첫 경기 말고 이 메이 선수 말고는 모두 이제 저한 투수를 상대하게 됐어요. 그렇죠. 일단 클레이튼 커쇼는 이번 시리즈에서 등판하지 않지만 다저스는 좌완 선발이 굉장히 많은 팀 아니겠습니까? 네. 뭐 1차전은 메이지만 이후에 우리아스, 히니 이런 좌완 선발과의 맞대결에서 최근에 김하성 선수가 좌완 투수가 선발로 나오면은 1번 타자로 많이 기용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김하성 선수의 활약 여부도 이번 시리즈에서 굉장히 중요한 샌디에고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실 김하성 선수가 올 시즌에는 다저스 상대로 9경기 30타석 들어서서 타율이 1할 8푼 5리, OPS 0.563. 사실 성적이 좋지는 못했거든요. 지난해에는 진짜 잘했는데 지난해는 다저스를 상대로 12경기에서 타율이 2할 7푼 9리에다가 OPS도 1에 근접을 했고요. 홈런도 2개나 때려냈잖아요. 누구한테 때렸나 봤더니 곤솔린한테 하나, 커쇼한테 하나. 사실 이제 주축 선수들이 된 선수들에게 그렇죠. 또 때려냈으니까 잘한 건데. 사실 생각을 해보세요. 지난 시즌에는 김하성 선수 타율이 2할 극극 초반대였잖아. 네. 올 시즌에는 사실 2할 5푼대로 타율도 끌어올렸고 훨씬 잘하고 있는데 다저스를 상대로는 지금 바뀌었어. 그니까요. 샌디에고 화 돼버렸나? 그래가지고 이번 다저스전 사실 김하성 선수도 굉장히 중요하고 아마도 이 좌완 선발로 나서면 김하성 선수가 1번 타자로 기용될 가능성도 그렇죠. 높거든요. 근데 김하성 선수가 1번 타자로 타율이 올 시즌에 3할 3푼 3리예요. 8경기에서 33타수 11안타니까 상당히 좋은 성적을 기록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래서 이제 1번 타순에 기용이 됐을 때 어떤 활약을 펼칠지도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최근 7경기 동안 타격감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도 또 고무적입니다. 뭐 거의 한 달 가까이 잘 치고 있다는 건 뭐 다들 아실 거고, 이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다저스와 샌디에고 신흥 라이벌로 이제 떠오른 두 팀이기 때문에 이 3연전 마지막 경기 또 당연하게도 썬데이 나이트 베이스볼 전국 중계가 또 들어가는 경기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경기에서 김하성 선수가 맹활약을 펼치면은 전국적인 인지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거고 골드글러브 또는 여러 가지 수상에 있어서 분명히 눈동자를 찍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김하성 선수 활약도 중요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김하성 선수만 잘하면 안 돼요. 샌디에고가 이겨야지 또 김하성 선수의 활약도 빛나는 거고. 그렇죠. 두 개가 결국 맞물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다저스와의 3연전 키포인트는 굉장히 여러 가지를 짚을 수 있겠어요. 뭐 첫 번째라면 역시 이 샌디에고 타선이 과연 다저스의 강력한 투수진을 뚫고 이길 수 있는 점수. 그러니까 경기당 3점, 4점은 뽑아내야지 그래도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꾸준한 득점을 뽑아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올 시즌 다저스를 상대로 약세였던 이유는 다저스의 상위 타선을 도저히 막지를 못했어요. 대량 실점을 허용하면서 막 싹스리패 당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저스의 배츠, 트레이 터너, 프리먼 이 3인조를 막는 게 중요해. 사실 이 매치와 3연전에서 매치가 위닝 시리즈 거둔 것도 잘 보면은
배치를 진짜 잘 막은 편이에요. 음. 그러면은 이길 수 있는데 이 세 명의 타자를 막지 못한다? 그럼 경기 터집니다. 맞습니다. 후반에 터질 거예요. 사실은 뭐 헤이더 선수의 살아났냐 여부 요것도 저희가 뭐 큐폰트로 짚어드릴까 싶었습니다만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사실 다저스와의 경기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불펜 싸움으로 가면 사실 그때부터는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하는 건데 네. 사실 그동안에는 올 시즌 기준으로 거기까지 가기 전에 이미 경기가 터져 맞아요. 있어. 네. 그러면은 애초에 승부가 안 되는 거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격 그리고 이제 다저스의 타선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 부분에 집중을 해서 봐야겠죠. 맞습니다. 어쨌든 이 타선 기복을 줄이는데 또 김하성 선수가 연결고리 역할을 잘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 3연전 과연 어떻게 또 흘러가게 될지 이것도 좀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또 많은 분들께서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저희는 또 다음번 주제로 또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요. 오늘은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